안녕하세요. IBM DW 라이브 2장 빅데이터 물결을 넘는 분석의 전략 중 사막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분석 기술과 방법인 네티자의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특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BM 네티자 IM 부서의 김도윤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티자 DW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아키텍처 그리고 특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면은 먼저 어플라이언스 개념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플라이언스 개념은 최근에 부각되어 있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어플라이언스라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오셨고 또 거기에 맞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은 특히 전용 장비에 맞게끔 최적화된 솔루션으로서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의 특징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이런 구성을 어플라이언스 개념에 맞게끔 최적화된 DW의 전용 어플라이언스로서 일체화된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는 2003년도에 첫 상용 제품이 출시되면서 계속된 기술적인 진화와 더불어 2세대, 3세대, 현재 4세대의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의 역사, 특히 DW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역사는 네티자와 같이 세계 최초로 네티자 어플라이언스가 DW라고 하는 분야에 최초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어플라이언스 역사와 네티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 네티자라고 하는 제품이 세계 최초로 등장하면서 그 후에 경쟁사 제품으로부터 유사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속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그 제품이 출시되고 현재는 그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라데이터와 같은 경쟁 회사들이 유사한 아키텍처로 어플라이언스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 자체는 어플라이언스가 대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어플라이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그 네티자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키텍처적인 면에서 기존에 그 구성을 했던 전형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로 이렇게 각각 구성합니다. 근데 이러한 구성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 I/O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사이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형적인 DW 시스템의 구성 방식에서는 상당히 그 복잡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용으로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시스템 구성 방식이 되겠고요. 문제점으로서 특히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그 병목 현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병목 현상을 네티자 아키텍처에서는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스토리지와 함께 일체화됨으로써 그 근본적인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플라이언스 이외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원천 시스템에 대한 각각 그 다양한 시스템들과의 그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 자산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네티자 TW 어플라이언스는 대용량 데이터와 복잡한 쿼리를 최적의 환경, 그다음에 최고의 성능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키텍처의 명칭을 저희는 어시메트릭 MPP 구조라고 하는 초병렬 대용량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SQL이 각 그 클라이언트나 그다음에 각 소스 시스템에서 SQL이 실행하게 되면은 보시는 대로 SMP 호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SQL문이 컴파일이 되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SQL문으로 DBOS 상에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이 된 SQL문에 대한 각각의 처리들, 즉 프로세싱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OS 엔진에 의해서 조각 처리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그 개념을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초병렬 처리하는 AMPP라고 하는 아키텍처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네트자의 그 AMPP라고 하는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대로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스토리지 영역으로 구성을 했던 디스크 인클로저라고 하는 사스 디스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SMP 호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SQL을 실행할 경우에 그 SQL을 최적화하고 컴파일해서 각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DB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구성되어 있는 스니펫 브레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SQL 단위를 조각으로 실행하는 그림을 붙였겠지만 그 조각 실행하는 가장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렬 처리 구조인 스니펫 브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니펫 브레이드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각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데이터를 스트리밍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네트자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모듈인 그 네트자의 스니펫 브레이드의 구성은 크게 왼쪽에 보시면은 브레이드 서버와 오른쪽에 FPGA라고 하는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브레이드 서버만으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브레이드 서버의 CPU, 그 다음에 디스크 상에서 데이터 I/O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구성에서 그 데이터의 그 I/O 자체는 어떠한 그 대용량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구조가 없이 바로 이 CPU 상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네트자 아키텍처에서는 FPGA라고 하는 특정 그 모듈이 존재를 합니다. 이 FPGA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가 디스크에서 읽어졌을 때 해당하는 블럭, 해당하는 어떤 칼럼 이런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하드웨어이면서 펌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그 최첨단의 가장 그 초고속의 데이터 스캐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저희 네트자만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좀 더 FPGA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각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FPGA에 의해서 병렬적으로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스캐닝하는 기술을 한 개의 노드가 단일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각각의 노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리밍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처럼 디스크와 SQL이 실행된 호스트 사이에서의 그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완벽한 MPP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FPG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 스트리밍 처리를 SQL문을 들어서 예를 들면요. 지금 보시는 select from 그다음에 조건에 맞는 이런 그 SQL문이 실행이 되면은 먼저 각 디스크에 있는 테이블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리 부분에서는 FPGA라고 하는 코어 부분에서 압축된 데이터를 셀렉트의 항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칼럼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처리에서는 조건절에 해당하는 웨어절이죠. 조건절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다시 필터링하게 됩니다. 이런 그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CPU 코어, 즉 DB 연산을 하는 CPU 코어 상에 전달이 되기 전에 이미 데이터에 대한 범위 자체가 가장 최소화된 블럭, 가장 최소화된 레코드 셋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 CPU에 전달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I/O와 그다음에 CPU가 연산을 하는 대상의 데이터 범위는 가장 최소한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어떠한 SQL, 그다음에 어떠한 복잡한 SQL문이라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그 아키텍처와 스트리밍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그 가장 코어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FPGA 코어 부분은 저희가 미국 특허청에 20개 특허건으로 출원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특허 기술로 인해서 다른 경쟁사 제품이 저희 네트자의 FPGA라고 하는 스트리밍 기술을 모방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FPGA 코어의 그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과 필터링 기술은 계속 진화하면서 가장 그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술로 진화를 계속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 AMPP라고 하는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FPGA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에 의해서 최종적인 데이터에 대한 결과 셋은 각각의 브레이드 서버 상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의 I/O를 최소화시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호스트 상의 데이터가 전달됨으로써 사용자가 실행했던 데이터 처리 결과는 고속으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각 SQL 사용자가 동시에 실행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아키텍처와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은 모든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용으로 쓰이는 네트자 100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자 10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속도와 그 다음에 데이터 캐패시티 부분에서 가장 균등하게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캐패시티 모델은 최대 10페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네트자 제품은 향후에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비정형 데이터, 그다음에 다양한 분석에 대한 어떤 범위, 그다음에 복잡한 어떤 분석 환경을 통합해서 새로운 그 빅데이터를 위한 최적의 분석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하고 분석에 대한 그 제약 없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급 분석을 자유자재로 간단히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그 아키텍처와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티자라고 하는 제품의 특장점인데요. 특장점은 크게 네티자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성능적인 부분인데요. 쿼리 성능이 기존 DW 시스템과 비교해서 10배에서 100배 그 이상으로 빠른 성능을 별도의 튜닝 없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 성능의 차이점은 기존 DW 시스템하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어떤 쿼리의 복잡도라든지 난이도는 지금 보신 대로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쿼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튜닝을 할 수 없는 즉각적인 그 애드홉 쿼리에 해당하는 비정형 쿼리가 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그 비정형 쿼리가 실행하게 되면은 기존 DW 시스템에서의 처리 방식은 보시는 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토리지 사이에서의 그 데이터 I/O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필요한 비조인 쿼리에서 필요하게 되는 데이터 셋 자체가 필터링 되지 않고 스토리지에서 DB 서버로 대량의 데이터가 이동함으로써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DB 서버에 전달이 된 대량의 데이터, 즉 불필요한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대량의 데이터를 복잡한 쿼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CPU 사용률이 90% 이상으로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비슷한 유형의 비정의 쿼리나 그다음에 복잡한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CPU 사용률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죠. 극도로 높아지게 되면은 동시 사용자 환경에서 결국에는 어떤 쿼리의 결과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복잡한 분석을 위한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석에 있어서 많은 제약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바로 네트자가 제안하는 네트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네트자 어플라이언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비정인 똑같은 비정인 쿼리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그 대량의 데이터를 범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절에 튜닝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네티자의 어플라이언스의 그 처리 방식은 필요한 데이터 셋,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비정인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이 되겠죠.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FPGA 상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그래서 FPGA 위에서 결국에는 최소화된 데이터 셋을 각각의 브레이드 서버에 가지고 있는 CPU 연산에 의해서 스트림 방식과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아키텍처로서 SMP 호스트의 사용자가 실행했던 처리 결과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은 SMP 호스트에 필요한 CPU 사용률이라든지 시스템 자원 자체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면서 처리 결과에 대한 응답 속도를 극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는 향후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분석, 복잡한 데이터 이런 그 분석 자체를 제약 없이 성능의 제약 없이 제공하는 그런 그 처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두 번째 특징인 간편성인데요. 특히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방식에서 튜닝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던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물리 설계에서 필요했던 그 복잡한 구성이라든지 어떤 직계 테이블인 이런 그 튜닝 방식 없이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 물리 설계를 통해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어플라이언스 개념을 최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그런 두 번째 특징인 간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편성은 지금 보시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DDL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에 대한 구문은 보시는 대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다음 단계는 각종 인덱스를 만들죠. 인덱스를 만들고 난 후에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속도 개선을 위한 집계 테이블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는 대로. 근데 이러한 그 집계 테이블은 보시면은 각 주별로 그다음에 각 월별로 필요한 마스터 테이블에서 필요한 항목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각각의 카운트나 썸 하는 이런 그 집계성의 쿼리문들을 미리 야간에 배치
작업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집계 배치 처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처리들을 하기 위한 이유는 기존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별도의 집계 탭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처리를 통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이런 그 튜닝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튜닝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고려하고 물리적으로 물리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될 많은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복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티자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간편성은 물리적인 테이블만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골고루 분산을 시키기 위한 분산키를 각 칼럼 중에서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간단한 그 테이블 생성 과정을 통해서 인덱스라든지 집계 테이블 없이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그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티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물리 설계 자체는 아주 간편하게 만들면서 데이터 웨어 하우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DW라고 하는 구축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복잡성은 지금 보시는 과정이 약 26개의 그 과정을 거쳐서 DW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각각의 작업들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를 통하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로드하고 인덱스를 만들고 또 인덱스를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또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관리 포인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네티자가 가지고 있는 심플리시티는 보시는 대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던 이런 과정들 자체를 모두 어플라이언스 개념에 맞게끔 다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최적화시키는 단계 자체가 아예 초기 단계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계 과정 없이 단지 네티자의 DW 구축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테이블 생성 당시에 데이터의 분산을 골고루 균등하게 하기 위한 분산키 생성, 다음 데이터를 로드하고 통계를 만드는 요 네 가지 과정만으로 충분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기존 DW 시스템과 네티자하고의 차별되는 특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기존의 DW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테이블이 생성되면은 많은 그 속도 개선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설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테이블에서 특정 칼럼을 대상으로 해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키를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디델을 통해서 예를 들면요. 지금 보시면 특정 날짜에 대한 검색 조건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일, 즉 연, 월, 일별로 파티션 키를 보시는 디델문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일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짜에 필요한 파티션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365개의 파티션, 1년에는 365개의 파티션 키가 필요하다는 거죠. 파티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1년마다 필요하다면 매년 이런 그 파티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DDL문은 총 저희가 네티자로 POC라고 하는 검증 단계를 통해 가지고 변환된 실제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테이블 생성 구문과 더불어 필요한 이 파티션에 대한 구문 자체가 841라인이 테이블 하나 생성하는데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자로 이 DDL문을 변환하게 되면은 지금 보신 대로 테이블만 생성하는 구문만 필요하게 됩니다. 나머지 파티션에 사용됐던 이런 물리적인 설계에는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41라인이 불과 46라인으로 단 한 개의 테이블 생성만으로 물리적인 설계, 그 다음에 특정 테이블에 대한 변환 자체가 아주 손쉽게, 간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차별성인데요. 세 번째 차별성은 저희 네티자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통해서 저비용의 TCO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초기 도입 비용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러닝 코스트를 50% 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인 제품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은 기존 TW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증가 요소들은 보시면은 데이터 증가, 매년 데이터가 증가되고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데이터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 증가와 더불어 결국에는 DW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속도가 저하되고 또 이 속도 저하를 위해서 직계 테이블이라고 하는 별도의 성능 개선을 위한 테이블들이 증가됨으로써 이 전체적인 비용 자체는 2년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게 바로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TCO의 요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일반적인 DWDB에서 네티자 DB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이 바로 이 디스크 부분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DB에서 약 270기가의 사이즈로 파티션이 54기가, 그다음에 인덱스가 81기가, 총 405기가의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사용했던 사이즈가 네티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64기가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64기가로 줄어드는 이유는 네티자가 가지고 있는 압축률이 75%까지 압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DW 시스템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반드시 생성이 되었던 인덱스, 그다음에 파티션 같은 이런 그 물리적인 오브젝트들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일반적인 DB에 비해서 디스크가 5배 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게 TCO 부분의 디스크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 DW 시스템이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의 응답 성능입니다. 이쪽의 응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직계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이 직계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은 또 야간에 배치로 만드는 ETL 처리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처리 시간이 즉 응답 성능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데이터 자체가 1년, 2년 또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증가됨으로써 이쪽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배치 처리 시간이 이 집계 테이블의 개수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즉 늘어나는 이유는 이쪽에 분석 결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 처리 시간이 데이터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배치 처리 시간에 의해서 아침이 돼서도 끝나지 않는 이런 그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CPU 증가나 서버 증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성능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티자 DW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AMPP라고 하는 대용량 초병렬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와 또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를 통해서 고속의 응답 시간을 유지를 시켜주고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그 응답 속도의 그 고속 시간으로 인해서 집계 테이블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이 집계 테이블이 처리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배치 처리 시간에 대한 처리 시간 자체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고 데이터가 증가하더라도 쾌적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지 보수 비용, TCO 이런 부분이 절감되고 야간 배치 처리 시간에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네티자가 제공하는 분석 환경은 아주 속도, 그다음에 강편성, 그다음에 저비용, 비용적인 부분에서 아주 쾌적한 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도입 후에 네티자의 고객분들의 반응은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분석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인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그 네티자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복잡한 분석, 그다음에 다양한 그 기술, 즉 스트리밍 기술뿐만 아니라 AMPP라고 하는 그 비대칭형의 초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세 가지 밸류를, 즉 퍼포먼스, 간편성, 저비용의 TCO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또 빅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네트사에서 간편하게 또 빠르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데모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데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얼만큼 간단히 생성하게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이블 생성을 또 얼마큼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각 테이블의 파티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없이도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만들자마자 바로 데이터 로드를 합니다. 이 데이터 로드를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또 간단한 테이블 설계만으로 바로 즉시에 로드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데이터 로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비정형 쿼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비정형 쿼리는 즉 즉시에 예측할 수 없는 쿼리로 또 튜닝할 수 없는 쿼리로 실행이 되는 에드호 쿼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함수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그 비정형 쿼리에 해당하는 데모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모의 목적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바로 로드 앤 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밸류, 심플리시티를 데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익한 그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환경은 네티자 DW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제품에 직접 리얼타임으로 접속을 해서 데모 화면을 통해서 쿼리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그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명칭으로 생성을 하고 전형적인 그 시계열성의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을 만들고 다음 준비한 데이터 로드 파일이 약 927만 건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927만 건을 실제 세일즈 팩트 TMP라고 하는 시계열성 테이블에 직접 로드를 하고 533메가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압축률과 사이즈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인덱스 없이 바로 테이블 생성 시에 인덱스가 없이 생성이 된 테이블을 대상으로 바로 로드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비정의 쿼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카운터 디스팅트라고 하는 쿼리입니다. 이 카운터 디스팅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절대 튜닝할 수 없는, 즉 쿼리에 상당히 많은 그 IO와 그다음에 상당히 느린 쿼리가 수행되는 그런 그 대표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카운터 디스팅트 쿼리를 917만 건을 로드하고 난 로드가 된 세일즈 팩트 TMP의 대상으로 소트를 하고 디센딩 소트를 합니다. 소트를 하고 또 집계 처리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구문에서 보시면은 웨어절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없습니다. 즉 인덱스를 어떤 생성할 수 있는 그 전형적인 그 에더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 조인에 대한 쿼리고요.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927만 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 건수를 보시면은 크게 1TB 130억 건으로 증폭을 시킨 테이블 대상으로 쿼리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쿼리의 내용은 전형적인 집계성 쿼리입니다. 카운트를 하고 썸을 하고, 즉 1TB에 대한 그 테이블 한 개가 이 카운트와 썸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데요. 기간 자체는 뭐 한 달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 달치 기간을 줘서 130억 건에 대한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 바이 소트를 디센딩 소트를 해서 전형적인 집계 쿼리를 수행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쿼리는 지금 보시면은 단일 테이블이 아닌 130억 건 1TB 대상의 단일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의 그 시계열성 테이블이죠. 시계성 테이블과 디멘전성 테이블, 즉 코드성 테이블이죠. 이런 테이블 간의 조인을 통해서 전형적인 집계 함수 처리를 조인을 통해서 약 한 달치에 대한 집계 쿼리를 실행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카운터 디스팅트라고 하는 처리를 1TB 130억 건의 대상으로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멘전성 테이블과 또 조인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의 그 130억 건을 대상으로 했을 때, 즉 빅데이터의 개념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정형적인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볼륨의 테이블 하나가 130억 건의 기준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수준의 시나리오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그 테이블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카운트 디스팅트라고 하는 쿼리가 네트사상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그 시나리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네트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GUI 툴이 되겠습니다. 이 GUI 툴, 통합 관리 툴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 또 테이블도 생성할 수 있고 사용자, 그룹 또 실행된 SQL문을 전부 모니터링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그 GUI 통합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시나리오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지금 데모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데모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런 뭐 고려 사항 없이 데모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통해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 데모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죠. 이 데모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테이블, 뷰, 시퀀스 뭐 이런 그 오브젝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덱스라든지 어떤 파티션이 뭐 여러 가지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요. 보시면은 테이블 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생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데모라고 하는 아까 시나리오 때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테이블을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 데모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전에 보셨듯이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단 이름만 입력한 다음에 클릭만 하면은 이 데모 언더바 테스트라는 DB가 생성됐듯이 지금 보시는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생성이 됐고요. 현재 테이블은 없는 상태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SQL 구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reate 테이블, 그다음에 sales fact tmp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제 시계열성의 테이블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ODBC라고 하는 SQL 실행기를 통해서 그 해당 DB에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테이블을 실행을 시킵니다. 네, 테이블의 실행된 구문을 보시면은 뭐 기존에 테이블 생성했던 구문하고 유사하죠. create 테이블 하고 단 네트자에서는 이 분산에 대한 키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 키를 정의해주고 나머지 인덱스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그 복잡한 어떤 설계 과정 없이 바로 테이블을 수행했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생성된 테이블을 대상으로 한번 쿼리문을 실행해 볼까요? 예, 지금 영권이 나왔죠. 영권이 나왔습니다. 이 영권을 실제 아까 시나리오 때 설명드렸던 927만 건을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로드하기 위한 그 툴은 보통 ETL 과정을 통해서 로드하게 되는데요. 예. 준비한 그 텍스트 파일은 지금 보시는 대로 559메가인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지금 보시는 대로 559메가로 이루어져 있죠. 이 559메가의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은 현재 각각의 그 필드가 보시면은 각각의 필드가 이런 그 구분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구분자를 통해서 이 구분자를 통해서 나누어진 가변장의 텍스트 파일을 적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재하는 구문은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가 제공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ngload라고 하는 툴인데요.
이 ngroad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특정 DB를 지정해주고 특정 테이블, 조금 전에 제가 테이블 생성했던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ngroad를 사용하게 되면은 즉시에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쉘을 만들었는데요. 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걸렸던 시간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로드한 시간은 5.9초 만에 약 한 1000만 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로드가 됐는데요. 이 로드한 데이터를 그 카운트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까는 데이터가 적재하기 전에는 0건이었죠. 그럼 바로 쿼리를 이렇게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은 927만 건, 약간 작게 보입니다만 927만 건이 데이터 적재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적재한 데이터의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같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5.9초 만에 적재를 했는데요. 그 사이즈를 보시면은 196메가가 현재 테이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559메가가 196메가로 적재한 후에 테이블 사이즈로 이렇게 된 거는 압축률이 약 한 75%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이렇게 또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27만 건이 정확하게 로드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927만 건을 로드해서 적재하고 테이블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비정형 쿼리라고 하는 이 카운트 디스팅트를 수행했을 때 얼마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DB에서는 이 카운트 디스팅트나 아니면은 이 테이블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인덱스, 그다음에 파티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튜닝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단 이 카운트 디스팅트라고 하는 쿼리를 개발자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성능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그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네티자는 설명드렸듯이 그런 그 AMP라고 하는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와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를 통해서 이런 그 쿼리문도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1000만 건 대상으로 해서 이 카운트 디스턴트를 수행한 결과 처리 시간이 뭐 0초도 거의 뭐 0초죠. 0초 만에 이렇게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테이블을 바로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적재하고, 즉 아무런 그 테이블에 아무런 작업 없이 테이블을 생성하고 바로 데이터를 적재하자마자 이런 그 복잡하고 또 튜닝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이런 함수들을 바로바로 실행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티자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다른 쿼리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아까 그 시나리오 중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130억 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30억 건은 제가 지금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은 세일즈 팩트 10_106G라고 하는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테이블이 현재 285.5기가 되죠. 그리고 건수를 보면요. 건수는 138억 건. 138억 건이 285기가로 증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만 보더라도 압축률이 75% 정도 적용하면은 이 138억 건 자체가 약 1TB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빅데이터에 맞는 그런 규모의 테이블 사이즈와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시나리오에 설명드렸던 쿼리문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문제인데요. 1TB 130억 건으로 지금 보시는 전형적인 쿼리 구문이죠. 한 달치의 집계성 쿼리를 카운트하고 썸을 하는 이런 그 전형적인 집계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테이블이 1TB에 130억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DW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그 쿼리를 130억 건 대상으로 거의 실행을 안 하시죠. 예, 안 하고 이런 그 집계성 쿼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날 배치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온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은 네트자에서는 이런 그 쿼리 구문을 집계 테이블 만들지 않고 배치 처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예, 보시면은 뭐 0.1초 만에 이 130억 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집계 쿼리를 수행하더라도 아무런 튜닝이라든지 아니 어떤 그 데이터 물리적인 어떤 오브젝트 생성 없이 바로 이런 그 집계성 쿼리를 수행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속도가 바로바로 쿼리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보면은 같은 130억 건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다른 디멘전성 코드 테이블들하고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그 조인되는 대상의 그 테이블들은 두 개 그 디멘전성 테이블이고요. 기간은 약 한 달치.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하고 썸을 하는 이런 그 130억 건의 1TB짜리의 그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디멘전성의 그 코드성 이름들이 나오면서 각각의 그룹 파일을 통해서 카운트를 하고 썸을 한 그런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거의 1초대, 0.1초대의 그 쿼리 결과가 나왔죠. 예, 그리고 마지막 쿼리문으로 만들어 준비한 그 쿼리 구문이 바로 이 카운트 디스팅트가 되겠습니다. 이 카운트 디스팅트를 130억 건의 1TB짜리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기존 DW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으로 여기는 그런 쿼리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쿼리 구문을 통해서 네트자의 밸류를, 네트자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클릭했습니다. 예. 뭐 0.1초 만에 나왔죠. 예. 이런 그 결과는 저희가 임의로 어떤 테이블을 인덱스를 뭐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튜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아닌 바로 그 데이터를 적재하고 그다음에 증폭을 시키고 그리고 바로 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복잡하고 그다음에 애독에 해당하는 그 즉시성을 요구하는 그런 그 쿼리에 또 많은 그 데이터 I/O를 유발시키는 이런 그 카운터 디스팅트라는 함수도 자유자재로 속도에 제약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그 네트자의 성능을 보여드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쿼리 결과를 통해서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위한 성능의 제약 사항이 없는 그런 그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이 바로 IBM 네트자 DW 어플라이언스의 특징이고 또한 AMPP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비대칭형의 초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FPGA라고 하는 특허 기술을 통해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그 제품, 그다음에 그런 성능, 그다음에 간편성, 그다음에 저비용의 TCO로 향후의 빅데이터를 위한 최적의 분석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새로운 그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분석 환경과 최적의 성능, 그다음에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네티자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또
다음에 데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